우리가 흔히 뭐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말은 합니다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2013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네네. 2013년 9월이었는데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25세인데 네. 결혼을 했고 50대의 시어머니가 있는 며느리였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폭행합니다. 아이고. 네,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서요. 네.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찹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자 네. 들어가서 며느리의 뺨을 3차례 때리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네. 이 며느리의 머리를 잡고 머리카락을 아유, 잡고 네. 이제 부엌 쪽으로 끌고 가서 넘어뜨리고 발로 이제 차는 네. 그런 폭행을 했고요. 네. 이제 며느리가 결국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인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을 알고 봤더니 네. 도대체 왜 그랬나? 궁금하잖아요, 진짜. 물어봤더니 이게 참 황당합니다. 뭔가요?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며느리 네. 사는 집에 친정 식구들이 자주 드나든다. 특히나 친정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며느리의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네. 며느리를 폭행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이 교수님. 네. 며느리 집이면 며느리 집에 누가 방문하든지 며느리의 권리지 그거를 지금 시어머니가 와서 일일이 감독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뭔가 생각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아들은 결국 뭐 내가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며느리는 그 똑같이 남의 집 자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 친정 어머니와 친정 뭐 할머니를 모시고 뭐 식사를 하는 그것도 사실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네. 뭐 가끔 방문을 하시는 거조차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관계를 다 끊으라는 얘기인지 아하.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네. 요즘은 사실은 저렇게 소위 갑질이라는 걸 하는 시어머니가 많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 사건은 저런 이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예. 혹시요, 최명기 원장님, 그랬을까요?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는 오라는 말도 안 하더니 너네 어머니하고 너네 외할머니만 부르냐? 라고 뭔가 친정 엄마랑만 가깝게 지내는 걸 질투한 걸까요? 뭐 어떤 걸까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딱 내 편이랑 내 편을 갖다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친정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거는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아하. 자기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친정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을 갖다 반대했는데 반대의 이유가 이제 친정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정이랑 며느리가 사이가 좋게 지내면 결국 자기 아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하는 데서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갖다 이제 시댁에서 받은 경우에는 네. 시어머니는 그 집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 표현 좋은 표현이야. 어쨌든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가고 싶고. 아니, 시도 때도 없이라는 건 괜찮지 않나? 네,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 또 시어머니들이 들으면 또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네. 어쨌든지 근데 본인이 네. 그 뭐 비밀번호도 알고 네. 언제든지 찾아가고 싶은데 네. 며느리가 자신에 대해서 오지 못하게 하는데 네. 자기 친정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네. 언제든지 와 있으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질투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요,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에 대한 행동은 혹시 엄밀히 말한 폭행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폭행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폭행의 결과로 상해에게 폭행을 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뭐 현재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하지만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요. 네. 형량은 이제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인 거죠. 네. 일단 이게 법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여러 가지 양형의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다. 네. 그리고 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은 시어머니에게 유리하게 참고됐지만 네. 하지만 범행 수법을 보니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 며느리가 여전히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합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또 뭐 이제 선처해달라라고 네. 하는 그런 것도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런 걸 종합해서 이런 형을 선고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3년입니다. 네. 그런데 2017년인 올해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된 걸 볼 때 네. 재판이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 기간 동안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그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이외에 이 사건 이후에도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 간의 시도나 노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짐작입니다만 네. 이건 형사재판이고 네. 형사재판 이외에 이혼 소송이 이미 있었거나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그런 가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또 별도니까 그런 좀 짐작을 해보자면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사건이 물론 지금 손 변호사님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물론 그 2013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4년간의 어떤 이 중간 기간이 있었다. 그렇다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평소에도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처음 발생한 사건 같으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화로서 한번 풀어볼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걸 재판까지 갔다. 이 말은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평소에 좋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네. 지금 그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보면은 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다짜고짜로 뺨을 3대 때렸다고 네. 그러거든요. 보통 싸움을 할 때 네. 서로 이제 말다툼부터 시작하고 네. 뭔가 이 감정이 상승이 돼서 그 다음에 폭력이 네.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이거는 아예 폭행을 하러 간 상황이다 보니 이게 아마도 이 사건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런 종류의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네. 지금 아마도 지금 민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네. 이혼법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자료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지금 형사를 같이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에 이제 위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형사가 함께 진행되는 건 아닌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이 사건을 보면요. 남편 얘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보통 이제 결혼을 얘기할 때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네 가지씩이나요? 아내 네. 입장에서 네, 네. 첫 번째 최고의 결혼은 네. 남편도 마음에 들고 시댁도 마음에 드는 결혼입니다. 아하. 최고의 결혼입니다. 좀 천천히 해보세요. 재밌네요, 이거요. 네. 네네. 그러니까 시댁도 마음에 네. 들고 아내도 네네. 남편도 마음에 들면 그냥 살면 됩니다. 네네. 반대로 시댁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게 되면은 보통 이혼하는 경우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혼의 갈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냐 하면은 남편은 마음에 안 들지만 시댁이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편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시부모님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군요. 네네. 그러다가 오히려 시부모님이 아프거나 돌아가시고 나도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결국은 제 추측에는 네. 남편은 마음에 들지만 시댁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남편의 얘기가 쏙 빠진 걸 보면 남편도 일정 부분은 네. 상당히 중간에도 노력을 했든 아니면 공감을 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어떤지 모르지만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왔더라도 이 경우는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경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실제로 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과거와 다르게 너무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요새는 아내 편을 들게 되는 남편들도 종종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당신은 그냥 발길을 끊어도 된다라는 경우도 요새는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격한 행동이 오히려 더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재판이 징역 6월에 어머님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고 보니까 이제서야 그 이제 아들, 이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이겠죠. 그제서 이제 다독이면서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뭐 그렇게 다독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쨌든 손 변호사님. 네. 이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련, 이런 게 지금 이혼 사유에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최명기 원장님의 그런 그 예측대로 네. 남편과의 사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이제 시부모 또는 이제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네, 민법에 보면은 이혼 사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혼 판결이 네.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호에 보면은요. 네.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요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가 있고요. 네. 이번 사안처럼 시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그런 피해를 입도록 했다라고 네. 한다면 이거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또 법에 나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정도에 달하지 않았다더라도요. 네. 마지막 6호가 좀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네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런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진단서가 이제 발급될 정도의 폭행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 6호에는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네. 굉장히 심한 잔소리 이런 것도 상호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6호에는 속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6호가 굉장히 폭이 넓다. 네. 그렇다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배우자끼리에서의 배우자 간에는 이혼 사유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시부모, 장인 장모와의 관계만으로도 네. 이혼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뭐 요즘에 어떤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 눈치 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뭐 바람직한 얘기로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결국은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뭐 예부터 있어 왔다고는 지금 뭐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사회, 요즘 시대상을 좀 반영하게 고부간에 좀 잘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